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이 12월 달, 이제 올해 마지막 달 첫 번째 휴일이죠. 오늘 12월 4일 일요일이고요. 최근에 이 컴이 좀 버퍼링이 심해서, 제가 조금 전에도 방송하다가 방송을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다시 진행합니다. 혹 이용하는 분들, 실시간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버퍼링이 너무 심하면 동영상으로는 제가 정상으로 점검해서 올릴 것이니까 뭐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겠다. 불편을 드려서 조금 송구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지금 다음 주 시장을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무리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종합주가 지수가 주말에 좀 크게 빠졌어요. 우리 시장 1.8%. 이거 화면에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화면을 좀 크게 키우고요. 거래소 시장이 1.8% 급락의 모습이 전개됐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도 1%가 넘는 이런 조정이 전개됐어요. 그래서 양 시장이 모두 1%가 넘는 조정의 모습. 근데 해외 시장 주말에 전개된 이제 해외 시장의 모습을 보면은 뭐 해외 시장은 여전히 견조해요. 상당히 안정된 이런 흐름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까크 지수의 모습을 보면은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차트가 이렇게 제가 일봉으로 보면은 프랑스 까크 지수는 0.17%, 그러니까 아주 소폭 조정받았는데 뭐 차트의 흐름을 보면 하방 경직이 아주 좋은 모습이죠. 또 독일의 닥스 지수도 역시 견조한 이런 흐름이 지금 전개됐습니다. 그래서 양 시장, 그러니까 유럽 증시 전반의 모습을 보면은 최근에 이제 상승이 좀 루즈하게, 그러니까 계속 치고 오르다가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독일 시장, 유럽 시장의 모습은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다우존스 산업지수 주말에도 장중에는 1%가 넘게 하락하다가 플러스로 마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보합 수준 상당히 좋죠. 나스닥은 다우보다는 좀 덜하지만 나스닥은 약보합에 마감이 됐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62, 그러니까 1.6이면 뭐 많이 빠진 거죠. 거기서 이제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으니까 독일의 지금 미국의 다우 지수, 나스닥 지수 모두 견조하다. 그리고 이제 양 시장을 합친 S&P 500도 약보합인데 진행 과정은 좋아요. 그러면 이제 주말에 이제 우리 시장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염려되는데, 근데 미증시 동향으로 보면은 다음 주에 우리 시장이 나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수급 동향, 제가 이제 여러분 요 수급 동향을 보면 이게 이제 중요하죠. 이 외국인과 기관의 주말에 대량 매도. 그런데 이제 장중에 전개되는 그날의 하루하루의 시장의 변화는 외국인의 선물이 주도를 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요 시간대별로 주말에 이제 외국인의 선물 동향을 보면은요, 3시 30분. 그럼 3시 30분이면 우리가 거래소 시장이 장이 마감이 될 때잖아요. 3시 20분에 동시 호가 들어가고 3시 30분에 마감이 되죠. 그러면 이제 3시 30분에 마감이 될 때 선물을 외국인이 8,425계약, 그러니까 엄청 팔았어요. 8,425계약.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대량으로 팔다가 결국 이제 선물은 45분에 마감이 되는데 이게 이제 마감이 되고 나서 최종 나중 집계를 보면은 3,400계약이에요. 그러니까 8,400에서 3,400, 5,000 계약을 사들어 온 거죠. 그래서 외국인의 행보는 일단 이 상승 쪽으로 선물을 좀 베팅한 이런
모습이다. 이런 말씀을 일단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주말에 조정이 깊었지만 해외 시장 동향과 그리고 외국인의 선물 동향으로 봤을 때 시장은 무리 없이 이제 내일부터 전개되는 장세는 무리 없이 안정을 찾을 것이다. 여기까지 말하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시장 등락률 빠르게 말합니다. 다우존스는 지금 17개 기업이 뜨고 12개 기업이 하락을 했어요. 상승 기업이나 하락 기업이나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계속 떴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고려한다라면 지금 전개되는 시장 흐름은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목군들의 흐름이 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뭐 보잉의 주가 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고 그리고 전반의 모습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빅테크 기업인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요 기업들을 보는데 애플의 주가 한번 보면은요. 밀렸지만 마이너스 0.34예요. 하반 경직 좋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지금 강보합인데 장 초반에는 많이 밀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강보합이 마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미증시 전반은 다우가 플러스에 마감이 됐고 뭐 나스닥이 마이너스에 마감이 됐지만 장중에 급락했다가 다 주가를 들어올린 모습이에요. 그래서 미증시 전반의 모습 무난하다. 그리고 나스닥 100 종목을 보면은 기술주들 전반은 조정을 받았는데 근데 이제 소위 말해서 빅테크 기업, 중국의 빅테크 기업, 중국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시진핑의 사면임으로 중국의 개혁 개방에 야 이거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 이거 뭐 그런 거죠. 뭐 절대 권력은 뭐 절대 부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수식어로 따라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시진핑의 사면임으로 인해서 그 동안에 중국이 성장했던 이런 부분들이 약간 문제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특히 글로벌 기업들 알리바바라든지 징동닷컴 또는 핀듀오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조정이 깊었잖아요. 그래 얘네들이 굉장히 세게 올라와요. 결론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게 지금 징동닷컴의 주가인데 이미 거의 뭐 한 90% 정도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고 저점에서 우리로 치면은 네이버와 같은 포털 바이두의 주가도 지금 주가의 흐름 보세요.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또한 지금 핀듀오듀오 이런 기업들의 모습이 상당히 아주 지금 바닥권에서 세찬 반전이 전개되고 있어요. 그럼 빅테크 기업의 이런 안정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포탈의 네이버나 카카오를 여러분 멀리하지 마세요. 주가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랄까 데이터 센터 화재건 이미 이제 오래된 얘기인데 그걸로 인해서 마치 뭐 굉장히 이 회사가 뭐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이런 분위기고 여러 가지 기사들이 뭐 독과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정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지만 요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 미국에 상장돼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바닥에서 지금 상당히 지금 고금 한 70%에서 90% 떴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주식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가가 바닥일 땐 전부 다 부정적 전망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S&P 500 기업을 보면은 주말에 S&P 500에서 가장 강도 높게 떴던 게 세게 뜬 주식이 친환경 에너지예요. 인페이지 에너지, 솔라이치 테크놀로지 또는 넥스테라 에너지라든지 이런 주식들 이게 인페이지 에너지예요. 신고가 냈습니다. 167달러에서 336달러 거의 뭐 금년도 주가 흐름은 이제 100% 이상 오르는 아주 좋은 모습으로 전개가 됐어요. 그리고 솔라이치 테크놀로지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에 190달러에서 300달러 한 50%가 넘게 지금 상승의 모습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 또는 우리가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희귀광물
이 앨범알의 주가, 리튬 관련 앨범알의 주가가 최근에,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잖아요. 좀 오르다가 약간 주말에 완급 조절을 받았는데 앨범알의 주가를 보면은 여기서 빠지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관심이 필요하고, 그리고 근래에 이제 원자재, 철강이라든지 비철금속, 미국의 최대 광업 회사라고 볼 수 있는 뉴코의 주가가 연중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얘도 아주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결론을 드린다면 일단 종합지수는 괜찮을 것이다. 종합지수가 유럽과 미국의 지수들을 보니까 우리가 주말에 좀 지나치게 많이 빠졌는데 해외 시장 동향을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빠질 이유가 없다. 그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친환경 에너지 또는 2차 전지 또는 원자재 관련 기업들이 여전히 해외 시장에서 살아있는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시장에 대해서 너무 염려 말자,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주말에 우리가 봤던 내용 중에서 이제 미국은 이제 피봇 가능성. 그러니까 피봇이 뭐야? 정책 변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특별한 내용 아니고, 뭐 강성 기조를 보였던 연준 위원들, 특히 파월 의장이 이제 야, 금리 너무 많이 올리면 이게 부담이 진짜 된다. 그래서 이제 0.5% 포인트, 이것도 사실은 높은 건데, 그러니까 약간 좀 피봇, 정책 변경 가능성으로 시장에 나쁠 이유가 없어요. 좋다. 중국은 지금 요번에 코로나로 인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이 국민들의 저항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냥 뭐 아파트 봉쇄하고 뭐 사람들 못 나오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달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시진핑 주석도 약간 완화된 얘기가 나왔고, 각 자치 지방성마다 완화된 그런 내용들이 나와서, 그러면 미국의 정책 변경, 강성 기조에서 조금 완화된 정책, 그리고 중국의 제로 코로나에 대한 조금 또 완화된 정책, 이런 걸로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나쁜 건 뭐냐? 야, 글로벌 경기가 침체할 것이다. 내년도 가면. 지금 이제 연말이잖아요. 그거야 뭐 그때 가서 우리가 염려할 부분이고, 그래서 다음 주 시장은 괜찮을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이제 첫 번째로는 제가 볼 때는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본다라면 우리가 이런 카카오 같은 경우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카카오, 네이버. 그래서 이런 주식들을 갖고 있는 분들은 좀 여유 있게 보시는 투자자이고, 어떻게 보면은 개인 재산의 또 많은 부분, 그래서 너무 묘기 부리지 말고요. 주식 투자 잘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매일 수익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생각처럼 일상화된 모습은 아니겠죠. 돈이 움직이는 시장이니까. 그래서 좀 직장 생활 하시거나 좀 더 여유 있게 보시는 분들은 네이버, 카카오 아직도 늦지 않았고요. 지금 자리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하 카카오 뱅크라든지 기타 카카오 계열사들 페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 미증시에서 신고가를 내는 인페이즈 에너지, 친환경이라고 그랬죠. 넥스테라, 인페이즈, 솔라엣지, 유럽에는 이온이라고 있죠. 그리고 지멘스 에너지나 RWE, 또는 미국의 또 썬런, 뭐 이런 뭐 친환경 관련 기업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기업들이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의 주가 전반이 좋아요. 근데 우리는 투자를 하다 보면은 근시안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죠. 물론 짧게도 시세를 내야 됩니다. 우리는 짧게도 내고 길게도 내야 되는데, 그건 아무튼 감안을 해서 여러분들이 적절히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OCI 주가는 최근에 좀 지나치게 빠졌죠. 기업 분할권입니다. 기업 분할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면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시장 분위기가 그런 거야, 그냥. 시장 분위기가 분할하면 안 좋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사실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요. 이 증시는 그러나 돈이 움직이는 시장이니까 분할하고 주가가 빠지면 거기에 막 우리가 몰입하게 되는 거죠. OCI 저는 굉장히 지금 매력적이고요. 펀더멘탈이나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확인하세요. 직접 이 회사가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지 이런 걸 한번 뭐
HTS 키면은 뭐 기업에 대한 이런 거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OCI만 그냥 간단히 제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면은 OCI의 요 기업에 대한 재무 상황을 봅니다. 이렇게 보면 퍼가 2.7배, 2.7배예요. 지금 주가는 2.7배라는 것은 진짜 이건 돈 버는 거에 비해서 완전히 진짜 뭐 그냥 평가 자체를 안 받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절대 저평가된 모습입니다.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까지 이제 적자 기업에서 이제 작년부터 흑자로 돌아섰죠. 당기순이익이라든지 영업이익이 거의 6천억이 넘는 이런 모습인데 올해는 지금 9월까지 지금 회계연도가 지났잖아요. 그 여기 단순히 보세요. 1,600, 1,800, 2,000 그러면 3,400이죠. 상반기에만 9월 달까지 3분기에서 2,800이니까 이게 저기 뭐야 3,400에 3,200 더하면은 6,600이에요. 6,600. 3분기 동안에 작년도 벌었던 6,200을 넘어버렸어 벌써.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투자자가 믿을 수 있는 건 이거거든요. 돈 잘 버냐, 그리고 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냐 이런 것인데 친환경은 여러분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성장이에요. 그래서 OCI 너무 매력적인 이런 시점이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CS 윈드. 이하 CS 윈드는 뭐 너무나 잘 알죠. 최근에 단기 고점 돌파하고 조정을 한 일주일 받았는데 일주일 받은 모습이 너무 좋네요. 지금 CS 윈드는 단기 투자라도 내일 공략이 필요한 그런 모습이에요. 단기 하는 사람은 어떤 분이에요? 한 4%, 5% 오르면 그냥 딱 치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날 매매를 한다라면은 CS 윈드는 한 내일이나 모레 1박 2일 정도면은 그 정도는 충분히 단기적으로도 나오고 중기적인 시각에서도 굉장히 좋다. 자, 하나솔루션. 우리가 어떤 시장에서요. 그냥 뭐 동네에서 1등이 아니라 시장에서 이 북미 시장 1위의 기업이 하나솔루션이잖아요. 태양광 모듈 관련해서 그런 회사의 주가를 지금 5만 원대에서 한 2, 3개월 지금 횡보합니다. 조금 올랐다, 조금 내렸다. 근데 저는 이런 주식들이 10만 원 이상 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못 가더라도. 그래서 하나솔루션 그리고 현대 에너지 솔루션. 자, 이런 것들은 흔들리지 말자. 주가 밀리면 좀 사는 거고 좀 오르면은 그냥 여유 있게 지켜보고 이렇게 된다면 그래서 포탈과 친환경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상당히 앞으로 중기적인 시각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자, 미증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증시 전체가 괜찮잖아요.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정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갖고 있는 분들, 반도체 갖고 있는 분들 염려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매트릭스로 보면서 이제 중소형주들. 사실 여러분들에게 뭐 이런저런 종목군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기에 뭐 예상한 대로 시세를 세게 준 종목도 있고 또 약간 또 힘겨운 종목도 있는데 지금 로봇 관련 기업에서 SPG, 에브리봇 여전히 매력적인 모습이라는 말씀. 로봇 좋습니다. 그래서 SPG, 에브리봇 이런 것도 괜찮고 네옴시티에서 유신이라든지 몇몇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대부분 다 올랐죠.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시세를 봤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요 한미 글로벌의 주가가 약간 처지더라고요. 그리고 유신이 주말에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신이나 한미 글로벌 이런 네옴시티 관련 무리 없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는 3기 수소 관련해서는 동아, 화성 이런 것들이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투자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휴미라의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의 만기로 인한 내년도에 그러니까 바이오 의약품이 만기가 되면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복제약이 나올 수 있잖아요. 복제라는 말이 약간 좀 어울리지 않는데 이제 바이오 의약품은 시밀러, 화학 의약품은 이제 그 제네릭 복제약을. 이 시밀러 부분이 내년도에 아주 뭐 엄청난 시장이 전개됩니다. 휴밀라의 이 바이오 의약품 망인데 이게 시장 점유가 막 1년에 한 20조 이상 매출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 기업들은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좀 찍어야 되는데 사실 시밀러 쪽에서 볼 기업은 제가 볼 때 셀트리온 하나밖에 없어. 셀트리온 그리고 아무래도 삼바도 역시 마찬가지로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다. 근데 그런 그 뭐랄까 바이오 의약품의 만기가 들어오면서 이 기술 수출 관련해 가지고 이런 바이오에 대한 이슈가 내년도에 좀 생길 소지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거기서 다음 주 공략에서 오스코테 이쪽에서 기술력이 좋은 건 뭐 레고캠바이오 아니면 알테오젠 뭐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요. 오스코텍이 이제 기술적으로도 한번 반전이 나올 수 있고 이 오스코텍은 최근 유한양행하고도 이렇게 협업하면서 지난번 기술 수출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또 좋았던 이런 모습도 보여서 바이오에서는 이제 오스코텍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거래소 시장에서는 뭐 지금 아까 원자재 관련주면 아무래도 철강 비철금속이죠. 부국철강이나 뭐 DSR, TCC 스틸 뭐 이런 것들 전혀 무리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저가주이지만 섬유 의류 관련해서 이제 태평양물산 뭐 1,700원짜리인데 근데 이제 펀더멘탈은 되게 좋죠. 돈 많이 벌고 뭐 전혀 펀더멘탈에 이상이 없어요. 액면가 500원짜리니까요. 액면가 5,000원 기준으로 하면은 저것도 지금 현재 가격보다는 뭐 10배 올리면 17,000원짜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태평양물산 또는 건설 관련 기업주들도 좋은데 저는 그냥 화성산업 정도 요 정도로 관심을 가지면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저기 뭐 그동안에 버퍼링 때문에 아까도 방송하다가 제가 이 버퍼링이 너무 심해 가지고 다운을 시켰어요. 그냥 스톱시키고 다시 이렇게 방송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데 좀 불편함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수정해서 올리도록 하고요. 날씨 너무 춥더라고요. 건강 관리들 잘 하시고 그리고 지난 주말 어려웠던 대한민국 증시는 내일부터 전개되는 시장에서는 충분히 해외 시장 동향으로 봤을 때 좋은 흐름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까지 진짜 말 그대로 지금 올해 납기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마감이 체크를 안 했는데 아무튼 진짜 4주 딱 남았어요. 요 4주간 여러분들 열심히 같이 잘해서 제가 되도록이면은 사무실에서도 유튜브로 짧게나마 매일매일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노트북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사무실 가서 그렇게 할 예정이니까요. 아무튼 잘 한 해를 마무리 짓고 그리고 코로나나 그리고 동장군이 제법이더라고요. 그래서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자주 뵙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투자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마칩니다. 예.